자, 우리 고장 계산 계속하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장 전류 계산에 이용하는 계통의 임피던스가 이제 하나하나 나오네요. 전원측 임피던스예요. 한전에서는 발전소하고 변조해서 정기적으로 임피던스를 제시한다 해서 22,900으로 수정받는 수용가는 한전이 1호사 변전소죠. 거기에서 주어져요. 표준 용량이 60M예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14.5% 계산하거나 또 계량 500MV를 본다 이게 R분의 XEB가 10 정도라 이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만약에 60MV다 이거예요. 60MV가 60 이제 MVA가 14.5%니까 이거를 10MV로 이제 그 바꿔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면 그 14.5 곱하기 60분의 10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대략 뭐 2. 몇 프로 나올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500MV다, 이거. 500MV, R분의 XEB가 나오는데, 이제 아까 제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는 퍼센트 R 플러스 J 퍼센트 X잖아요. 왜냐면 Z는 R 플러스 JX니까. 이렇게 되겠어요. 퍼센트로 고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퍼센트 R의 제곱 플러스 퍼센트 X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제곱 이렇게 돼요. 퍼센트 R을 끄집어내면 어떻게 써요? 루트 1 플러스 퍼센트 R분의 퍼센트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자, 요거는요. 퍼센트 R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이거 뭐 퍼센트 R분의 퍼센트 X나 R분의 X나 똑같잖아요. 결과는. 그래서 R분의 B니까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퍼센트 R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퍼센트 R은 루트 1 플러스 R분의 X의 제곱분의 퍼센트 Z 이렇게 돼요. 그러면 R분의 X가 나오고 퍼센트 Z는 요건 뭐예요? 500MV는 10MV 기준 2%잖아요. 아까 계산하니까. 요거는 이제 10MV 기준 2% 아까 계산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건 뭐예요? 2% 루트 1 플러스 10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R분의 XB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퍼센트 X는 어떻게 되겠어요? 퍼센트 X는 이렇게 되겠네요. 퍼센트 X 퍼센트 R 이렇게 되겠죠? R 루트 이렇게 됐으니까 루트 이렇게 되니까 퍼센트 X는 퍼센트 Z의 제곱 요거 이제 요걸 이쪽으로 옮기면 되는 거죠. 요거 제곱은 퍼센트라 되니까 이걸 옮기면 되는 거예요. 빼주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해줘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아까 계산돼서 나왔죠. 그죠? 예. 그래서 크게 어려운 게 없다는 얘기예요. 예. 퍼센트 R에 뭐 곱하기 R분의 X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퍼센트 R에 R분의 X. 하든지, 아니면은요, 그냥 여기에다가 해도 되는 거예요. 예. 퍼센트 R만 나오면은요, 다 되는 거죠. 이렇게 나와. 예. 예제 한번 볼게요. 예제 22,900 수용가라고 그래요. 500MV를 1000kVA로 환산한다. 퍼 유니트죠. 퍼 유니트. 여기 퍼센트의 P는 빼버려야 되겠죠. 그죠? 예, 퍼센트 X는 500분의 이게 MVA니까 1000을 곱한 거예요. 여기 단락 용량분의 이게 단락 용량이에요. 이게 단락 용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건 어떻게 나왔냐? 아까 여기 있잖아요. 퍼센트 R분의 퍼센트 X는 R분의 X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퍼센트 X는 퍼센트 R 곱하기 R분의 X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퍼센트 R 플러스 마지막에 퍼센트 JX 요게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서 R 구했고 여기서 X 퍼센트 JX를 구했으니까 이렇게. 근데 사실은요 이게 만약에 저 10이다 그러면 R분의 X가 10이다 그랬잖아요. 10이면은 여기서 101이나 왜냐면 이게 R분의 X가 10에 적으면 100이잖아요. 101의 루트나 100의 루트나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10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10분의 1 하면 얼마예요? 2% 같으면 0.2. 0.2에 그냥 j2다 마찬가지죠. 아까 이제 2%라고 했잖아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그러면 이게 그냥 대략적으로 0.2 플러스 j2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왜? 100일의 루트나 100의 루트나 거의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 정도는 알아둬야지만 환산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아주 정밀하게 계산한다 그러면은 요렇게 여기에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한전에서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인데 이게 100N배의 기준이네요. 10N배로 환산한 거예요. 용량이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두 번째 수식인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케이블 및 전선에 이게 보통 이제 그 자료집 데이터를 참조하거나 제작업체 데이터가 준다는 얘기예요. 자료집은요, 고장 계산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저런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나 그냥 임피던스 자료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각 메이커별로 다 가지고 있고. 왜냐면 그냥 굳이 메이커에 안 물어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틀리다고 해서 나중에 또 이제 단락절로 계산하면 여유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케이블은 킬로미터당 5옴으로 주어지니까. 이렇게죠? ACSR 나와 있네요. 예. 22,000 CNCV 케이블 값 나오네요. 예. 60 스퀘어, 100 스퀘어. 100 스퀘어 0.2305, J 0.1502. 킬로미터당이에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관심만 있으면 이런 거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이거 했죠. 그죠? 이거. 10 곱하기 킬로볼트의 제곱분의 KVA 베이스. 그러니까 기준 용량이라는 얘기예요. PN이라는 얘기죠. 곱하기 옴이다. PN Z 이렇게 했죠. 옴. 근데 보통은요. 계산할 때 퍼센트 저항, 퍼센트 R을 생략하고 퍼센트 X만 가지고 계산할 때도 있고, 왜냐면 R이 작다 그러면은 굳이 X 값을 계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아주 정밀하게 계산하면은 퍼센트 R을 갖다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요, 보통 R을 생략하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 60 스퀘어네요. CV 케이블이에요. 이게 쭉 이제 나와 있네요. 킬로미터당. 여기 나와 있으니까 1.5km니까 1.5 곱해주면 되는 거고. 1000km 기준으로 했네요. 기준. 22,000이니까. 저 공식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 가지 공식에. 거기에 이제 R분의 XAB가 나와 있으면은, 이거는 좀 정밀하게 해야 되는 거구나 생각하고, 그거 아까 퍼센트 R구하고 퍼센트 X를 구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변압기. 변압기 명판에 있다는 얘기죠. 변압기. 이 제작사에 문의해도 되고. 개통전. 그래서 보통 22,900은요, 5.5에서 6% 정도 되거든요. 5.5에서 6% 정도. 이 정도 되고. 표준이에요. 154 정도 되면 보통 이제 11.0에서 14.5% 수준 돼요. 154 정도 돼요. 대부분 여기 안에 다 들어가요. 나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퍼센트 임피던스를 크게 하고 싶다. 왜? 단락전류를 제한하려면은 퍼센트 임피던스가 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별도로 우리가 옵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변압기 가격이 좀 비싸겠죠. 구매하면 되는 거죠. 나는 예를 들어서 154인데 이거는 난 14.5%는 아니고 16%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16%에 해당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구매 사양했다가 그렇게 요청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대신 이제 가격이 변동되겠죠. 왜냐하면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를 새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커지면 뭐예요? 단락 전류를 줄어드는데 뭐가 늘어나요? 전압 강화가 커지겠죠. 왜냐하면 임피던스가 커지니까. 퍼센트 임피던스가 커진다는 얘기는 그냥 임피던스도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나는 목적이 단락 전류를 제한하고 싶다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 크게 해도 되지만 나는 전압 강화가 너무 크면 안 된다 그러면 뭐예요? 퍼센트 임피던스를 좀 작게 좀 해줘요. 작은 게 좋죠. 즉 임피던스가 좀 작은 게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뭐 전압 강화도 고려하고 단락 전류도 고려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두 가지를 다 이제 고려를 해서 일반적인 표준이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표준. R분의 XB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요거 이게 그러니까 셀프 쿨드니까 뭐죠? 잔행식이네요. 예. 레이팅인 그 MVA. 그러니까 여기 2는 2MVA니까 2000kg가 되는 거고 요거는 5MVA니까 5000kg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5000kg 되면 얼마 되는 거예요? R분의 XB가 약 이 정도 되니까 한 2, 3 정도, 13, 이 정도 되겠네요. 12, 3. 만약에 2000kg 변압기는 요 정도 되니까 한 8, 7, 8, 이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예. 10,000kg 정도 되면은 R분의 XB가 약 20, 10,000kg 정도 되면 20, 한 6, 이렇게 되고, 5,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R분의 X 레이쇼죠, 레이쇼. B, of transformer, based on ANSI, 아메리칸 내셔널 스탠다드 인스티튜트 하니까 미국 규정이죠. IEEE. 인터내셔널, 일렉트릭, 엔지니어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미국 규정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르면 요걸 이용해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할 때 R분의 XB가 필요하지, 정확하게 계산 안 하면은, 굳이 이거 몰라도 그냥 X만 계산하면은, X만 가지고 계산하면 굳이 이거 몰라도 된다는 얘기죠. 네. 여기 이제 변압기 용량 나오네요. 네. 변압기 용량이 얼마냐면은 1000kg라고 그랬어요. 1000kg. 1000kg. 네. 퍼센트 임피던스가 6%예요. 그러니까 퍼센트 Z가 6%라는 얘기죠. R분의 XB가 7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넘어가 볼까요? 1000kg니까 R분의 X가 여기서 보면 6 정도 뿐이 아닌데, 여기서는 이제 7이라 그랬네요. 네, 7. 7 정도 하면 여기 보죠. R은 바로 7분의 6 했잖아요. 여기 퍼센트 R이에요, 퍼센트 R. 그럼 퍼센트 R은 내가 아까 어떻게 썼어요? 루트 1 플러스 R분의 X의 제곱분의 퍼센트 Z니까, 이건 뭐죠? 루트 1 플러스 7의 제곱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6. 이렇게 해야지 맞는데, 이 49의 루트나 51을 더한 50의 루트나 크게 변함이 없다 이거지. 그래서 그냥 7분의 6을 한 거예요. 이게 그냥 요거는 7분의 6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이게 0.857이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그대로 6이 그냥 들어왔네요. 왜 이제 저기 RS 거의 생략한 거하고 더 비슷하니까 똑같아. 왜? 여기서 0.857에 그러니까 아까 퍼센트 X는 뭐라고 그랬어요? 퍼센트 R 곱하기 R분의 X라고 그랬으니까 0.857에 곱하기 여기가 7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대충 제6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죠?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임피던스 합성. 중요한 거 나오네요. 예, 임피던스 합성. 기기나 선로의 임피던스, 리액턴스 저항치 등의 임피던스 맵을 쓴다. 이때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발전기, 전동기 등 고장 전류의 공급원 역할을 하는 것은 무한대 모선으로 간주하여 한전 전원과 병렬 접촉한다 이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보세요.
지금 여기 그 한전 전원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발전기나 전동기는 왜냐면은 여기서 고장이 생기면은 고장 전류를 공급하잖아요. 왜냐면 전동기는 전원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 이 관성에 의해서 전동기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금방 멈추진 않잖아요. 뭐 브레이크를 바로 꽉 잡는다 해도 조금 시간이 걸릴 거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이 쇼트 고장이 생기면은 이거는 고장 전류에 순간적으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예요? 이거하고는 병렬로 연결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했잖아요. 점선으로 연결했어요. 예.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죠? 다음에 사고점에서 본 전원의 지금 임피던스 합성화돼 저항부는 만약에 우리가 퍼센트 Z는 퍼센트 R 플러스 J 퍼센트 X니까 이걸 계산할 때는 요거를 제로로 놓고 합성하고 리액턴스를 0으로 하고 합성하고 리액턴스 보면 저항을 0으로 해서 합성한다 이거죠. 이게 계속 이걸 갖다가 퍼센트 Z를 하지 말고 내가 이제 퍼센트 저항하고 퍼센트 X를 구한다 할 때는 이거를 구할 때는 이거를 제로로 놓고 이렇게 합성을 하고 요거를 구할 때는 요거를 제로로 놓고 합성을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표시하면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요? 요거를 루트 퍼센트 R의 제곱 플러스 퍼센트 X의 제곱하면은 된다. 이거 마지막에. 계산하는 중간에 이걸 만들지 말고 마지막 단락절로 계산할 때 마지막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럼 그 과정상에서는 이거하고 이거는 이거를 0으로 놓고 계산하고 요거는 또 요걸 0으로 놓고 계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좀 잘 알아둬야 돼요. 예. 뭐 그런 경우가 크게는 없어요. 크게는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AB 시점에 고장 전류를 계산한다 이거예요. AB 시점에. 그러면 요거를 계산할 때는 요거하고 또 요로 해서 쭉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거 세 개가 이제 요 ZS하고 ZG, ZM이 이렇게 된 거고 ZL 쪽에 하고 그다음에 요 ZT1 요거죠. 그죠? 이렇게. 요거는 필요가 없죠. 그죠? 왜냐면 여기가 부하가 있는데 이 부하에는 고장연료 공급원 역할이 없기 때문에 이게 오픈된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B점은 뭐예요? B점은 이제 여기가 B점이니까 B점에 대해서는 먼저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고 그렇게 되겠네. 그죠? 예. 그러니까 ZT1까지 이제 들어간 거죠. 일로. 예. 그러면 시점에서는 뭐예요? 쭉 여기 ZT2로 가서 세 군데로 갈라지네요. 그죠? 이렇게. 이거 잘못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이렇게 크게 어려운 게 없는데요. 여기 이것까지 또 고려를 하는데 이 시점에서뿐이 고려하고 AB점에서는 여기는요 고장전류를 공급하는 뭐 이런 거라든지 발전기라든지 전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있어야지만 합성을 하죠. 없는데 그냥 이거를 또 여기 그 B점에서 A점에서 보니까 이것까지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고장전류를 공급하는 만약에 여기에 무슨 고장전류 공급하는 뭐가 있다면은 또 이 전원하고 병렬로 연결이 되니까 이것까지 합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굳이 이걸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갖다가 여기서 집어넣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서야 고장 나니까 당연히 집어넣죠.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 이후의 거는 이 이후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예.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이제 보니까 그 두 가지를 갖다가 그 이해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그 하나가 요거는 이렇게 한전 전원하고 이렇게 고장전류 공급을 역할하는 거니까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고장전류 공급원이 없기 때문에 이쪽은 무시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게 오픈됐다 이거예요. 오픈됐다는 얘기는 이것까지 여기서 B점이나 A점에서 이것까지 무시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이거 오픈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예. 자, 비대칭계수 나오네요. 어시메트리칼 팩터예요. 어시메트리칼. 대칭은 이제 시메트리칼이라죠. 시메트리칼. 고장 발생 초기 이미 시대 비대칭 고장 전류. 왜냐면은 그 고장 전류가 이렇게 있다면은 여기 뭐예요? 요 직류분에 그 다음에 교류분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합쳐가지고 뭐예요? 합쳐가지고 예, 이게 일로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고장 전류가. 예.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예. 아, 색깔을 잘 구별을 해서 좋네요. 그죠? 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고장 전류 값을 파는데 DC분의 감쇄율. DC분이 이제 요 빨간 게 이렇게 쭉 감쇄하잖아요. 감쇄율. 그거를 우리가 타우라는 시정수를 가지고 따진다 그랬죠. 그죠? 왜냐면 이건 감쇄하지만 또 커지는 것은 63.2%, 떨어지는 것은 여기 36.8%까지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타우라는 시정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또 회전기의 리액턴스 변화율에 대해서 정확한 값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굉장히 복잡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간단한 계수가 뭐냐? 비대칭 계수다. 이거는 DC분이 포함된 비대칭파의 전류 실어치를 대칭 AC분이 교류값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게 표가 있어요. 여기 2-70. 여기 보세요. 이게 또 영문으로 나오면은 또 아우 이게 뭐 무슨 영어가 나와서 또 어렵게 생각하는데 볼 줄 알아야 돼. 이게 쇼트 서큐트니까 단락 전류의 파워 팩터니까 역률이네요. 역률이 제로. 보세요. 여기 역률이 제로라는 것은 X 값이 거의 제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역률이 잡자면 X 값이 무한대라는 얘기죠. 왜냐면 역률이 제로라는 얘기는 R이 뭐예요? 예? 퍼센트가 X 값이 무한대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한대. 그치. 거꾸로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X 값이 만약에 역률이 100%라는 얘기는 뭐예요? R뿐이 없기 때문에 이건 0이 되는 거죠. 왜냐면 분모가 100%가 있다는 얘기는 X 값이 0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0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쇼크 파워 팩터가 이게 100%라는 얘기는 이게 뭐예요? R분의 X가 0이라는 얘기죠. 그죠? 0. 이렇게. 100%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좀 거꾸로 되는 거죠. 0이라는 얘기는 X가 무한대는 얘기고, 100%라는 얘기는 X가 없고 R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0이 되는 거죠. 분모가 분자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는요, 레이셔도 이제 시메트리칼, 대칭, RMS는 루트 민 스퀘어가 있고, 실효치죠, 실효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맥시멈 싱글 페이스, 인스탄테니어스, 그러니까 맥시멈 값인데, 여기는 싱글, 이게 단상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뭐죠? 평균 3상 실효치 전류인데, 하프 사이클 MS. 그러니까 반 사이클이니까, 요 하프 사이클, 요 반 사이클에서 여기 최대값이 얼마나 했니? 평균값이 얼마나 했니? 이게. 쭉 나오죠? 1.3. 제일 커봐야 1.4가 안 넘었네요. 그죠? 쭉. 내가 예를 들어서 단락시 역률이 예를 들어서 10%다 그러면은 1.229니까 1.3배 정도가 되네요. 그냥 크게 잡아도. 1.23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칭 계수가, 그러니까 1.3배 이내다 이거예요. 크게. 쭉 이렇게 나오죠. 예. 그냥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다, 이 말이죠. 만약에 단락시 역률이 19%다, 이거. 19%를 한번 볼까요? 19%가 되면, 여기가 쭉 19%, 두 번째네. 이렇게 쭉 나가면 1.135 정도 나와요.
또 여기 단상 같은 거는 1.162 정도 나오네요. 맥시멈, 최대값이. 이렇게 나와요. 그때 뭐였죠? R분의 X의 B는 5.167이 뭐 이 정도 나오네요. R분의 X의 B. 차단기 용량은 요거 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상 비대칭 단락전류는 대칭 단락전류의 비대칭계수 요거만큼 곱하면은 그게 이제 비대칭 단락전류가 된다 이랬어요. 당연하겠죠. 그죠? 역률이 여기 지금 100이 나오는데 여기 35 밑으로는 요 뒤에 나오죠? 여기 이제 100이니까 0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여기 1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비대칭계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실제 고장전류는 이론적으로 계산한 데이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제. 그래서 게트 고장에 봤으면 임펄스, 점핑 이거 완전 튀는 전류들이죠. 그죠? 이렇게. 계산값보다 크다. 또 임피던스의 허용 오차, 변압기 용량 증설, 회전기 부하 증설, 고장전류가 사용 중 고장전류가 줄어들지는 않다 이게. 뭐 부하가 줄어들면은 줄어들겠지만은 다 이게 커진다 이거지. 그래서 차단기 용량에서 계산을 몇 배를 해야 되느냐? 보통 1.5배, 2배 정도. 그러니까 고장전류로 계산해가지고 그거에 1.5배 내지 2배 정도는 좀 크게 잡아줘야 된다 이게. 차단기 용량할 때 여유를 주라는 얘기죠, 그죠? 예, 이랬어요. 그래서 한번 고장전류 크게 나와요. 보통 삼상 단락전류가 제일 크고 일선 지락전류가 제일 작잖아요. 그럼 요 사이에 뭐가 있냐? 선간 단락, 이선 지락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이선 지락. 근데 고장에서 삼상 단락 제일 많은 게 일선 지락이잖아요. 삼상 단락은 거의 없죠. 단락사 그것도 그냥 뭐지 뭐 이렇게 선간 단락이나 뭐 이런 건 뭐 있어도 삼상이 그냥 동시에 쇼트된 경우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선간 단락은 삼상 단락의 2분의 루트 3배잖아요. 그죠? 0.866배예요. 그러면 굳이 이 선간 단락 전류 구할 필요 없이 삼상 단락의 2분의 루트 3배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선 지락 전류를 계산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제일 많잖아요. 사고 났다 하면 지락사고지. 그 중에서 일선 지락이에요. 삼선 지락은요, 삼상 단락하고 똑같잖아요. 그 대지에서 세 개가 연결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고장전류 크기는 삼상 단락사고가 제일 크지만은 제일 그 일선 지락사고가 제일 고장 발생 빈도가 크다, 많다, 이렇게 되고. 여기 지금 아까 내가 계산한 거하고 비슷한데 CNCV 100스퀘어네요. 저 앞에서도 그 나왔었죠. 1.5kg예요. 예. 여기 있죠? 100스퀘어. 0.230. 예. 그 다음에 6%네요. 이렇게 380%. 계산한 거예요. 임피던스 2000kg. 그러니까 베이스를 이제 변압기 용량을 기준했죠. 그죠? 10MB 기준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전원측 임피던스는 500MB라고 그랬네요. 500MB. 그러니까 500MB를 2000kg 기준으로 바꿔준 거고. 여기 있네. 이제 이거를 그 퍼센트 R하고 퍼센트 X를 지금 이렇게 해준 거예요. 여기 있죠? 500MB에 R분의 X가 1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집어넣은 거죠, 이게. 사실은 뭐예요? 0.0398이나 0.04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게 보통 뭐 0.04%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여기 있죠? 10 곱하기 요 R분의 X 곱하기 요 퍼센트 아까 했잖아요? 공식 이렇게 되었어요. 요거 했잖아요. 케이블 아까 요거 2.5kg에서 나오고 변압기는 R분의 XEB를 8로 잡았네요. 왜냐면 2000kg니까. 아까 뭐 7, 8 뭐 이렇게 되게. 아까 1000kg를 7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2000kg 8로 잡았네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루트 1 플러스 8의 제곱분의 6이 아니고 그냥 8 바로 집어넣고 했어요. 0.75분의 j 0.6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집어넣고 합성하고, 그죠? 고장전류 구했어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요거 집어넣었죠, 그죠? 분의 100. 요거 이제 왜냐면 요 기준 용량이 2000kg 기준한 거고, 변압기 2차에서 사고 났으니까 0.38, 380V가 0.38kV잖아요. 이렇게 했죠. 여기 IN이잖아요, IN. 그래서 46.4. 그래서 이거보다도 아까 1.5배인데 2배 정도 더 여유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잡은 거예요. 요거에 한 1.5배, 약 2배. 이렇게 했죠, 그죠? 예. 집어넣는다고. 예. 자, 이제 단락전류는 또 이렇게 해서 구했고, 이제 지락전류를 또 해줘. 그렇죠. 자, 다음 강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